행운만을 기다린다. 내가 뭔 일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저도 싹 기적을 해요. 다 기적을 할 거예요. 다 기적을 할 거예요. 그때. 다 기적하시겠다고요? 왜 그러지 마시나요? 내가 고통을 받아보십니까? 아프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을 해보질 않았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뇌사자 간을 이제 무기한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 사이 환자는 점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식 공여자는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 뭐 굉장히 안타깝죠. 하루에 4번이나 반복되는 투석.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일이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김영숙 씨에게 단 하나뿐인 희망은 신장 이식. 그녀의 신장을 망가뜨린 건 바로 20년 동안 앓은 당뇨병이다. 예상 못하지. 투석이라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투석을 하면서 투석이라는 걸 알았지, 투석이라는 그 두 글자가 투석이 뭔가 그랬지요. 그때 막상 내가 해보니까 힘들지요. 확률적으로 봐보면 우리 일형 당뇨병,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한 30% 환자들, 그 다음에 한 2형 당뇨병의 경우, 즉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 20% 가까이가 당뇨병성 신증, 즉 이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의 합병증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또 이렇게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과 간은 이식 대기자가 가장 많은 장기다. 그중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은 국민병으로 불리는 당뇨와 고혈압의 후유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는 마지막 선택, 장기 이식. 하지만 그 뒤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활 속 질병들이 숨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당뇨병과 고혈압의 그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콩팥이 손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살다간 고 김수환 추기경. 무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불굴의 복서 최유삼 선수. 이 두 분은 모두 생명 나눔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는 각막기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256명, 작년에는 26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기기증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달 전 뇌종양으로 입원한 14살 성현이는 오늘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성현이 너무 조용했는데, 너무 착했는데, 이제 성현아, 엄마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또 장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현이처럼 착하고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성현이 마음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너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었니? 너무 예쁘고 착하고 속 한 번 안 썩였는데. 그 시각 성현이에 대한 뇌사 판정위원회가 열렸다. 두 번의 뇌파 검사에서 평탄파만 나왔던 성현이에겐 결국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뇌사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사람의 뇌는 크게 감각과 반응을 담당하는 대뇌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소뇌, 그리고 호흡이나 심장 박동과 같은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뇌간으로 나뉘어진다. 이 뇌간은 대뇌 소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 등의 병으로 뇌의 혈관이 터지면 뇌가 부어올라 뇌간을 압박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뇌간이 손상되어 뇌사에 빠지면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오래지 않아 심장, 간, 콩팥 등 몸의 장기들도 그 기능을 멈추게 된다. 뇌간 기능의 정지, 즉 뇌사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뇌사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가요? 네. 식물인간에서 살아난 상태는 있는데요. 식물인간하고 뇌사하고는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뇌간은 살아있는 거고 대뇌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동은 다 하죠. 식물인간은 자기 호흡을 하고 심장도 뛰고 모든 일을 하지만은 의식이 없거나 또는 그 모든 뇌의 활동인 대뇌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 기능,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인간에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는 있어도 뇌사인 그 뇌간 손상으로 해서 뇌간 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서는 살아난 상태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뇌사 판정은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어서 뇌사 환자 가족들에게 뇌사 상태를 알려주는 것 역시 의료진의 몫이다. 뇌사를 알려주고 장기 기증을 말해보는 것, 그 좋은 뜻이 현실에서는 지극히 어렵다고 한다. 치료를 정확히 다 했어도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치료가 잘못되어서 뇌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뇌사자 발굴을 많이 하기 위해서 뇌사자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좀 위험한 생각이죠. 가급적이면 환자를 살리는데 정진하는 것이 원래 신경과 의사의 더 입장이기 때문에 뇌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의사로서는 가능하지만 뇌사자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신체 일부분을 기증하세요. 이 하기는 의사 그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입장으로서는 좀 곤욕스러운 거죠. 지난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뇌사가 됐을 때 46.3%가 장기기증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병원들에서 뇌사가 일어났을 때 환자 가족들에게 뇌사 상태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뇌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 많게 보면 1년에 한 3,000명 이상이 뇌사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저희 나라의 뇌사자 숫자가 25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이 신고가 되지 않고 나머지 한 90% 이상이 뇌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그 뇌사가 됐을 때 장기를 기증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고민 끝에 미국이 찾아낸 해결책, 그것은 의무 신고제였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총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온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